네, 우선 BCG의 성장 점유율 분석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는 이유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그리고 이제 물적 자원이 뭐 무한대라면 이렇게 어느 사업 부분에 어느 정도의 기업의 자본을 투자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 부분에 어느 정도의 그 자본을 배분해서 투자할 때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 고민 끝에 그러면 어느 사업 부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그냥 CEO가 직감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뭔가 조금 좀 객관적이고 타당한 어떤 그런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제3자적인 그런 좀 객관성을 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결정을 하면 좀 더 이제 과학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이유이고요. 또 이 태생적으로 이러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이 고민되고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이러한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과거에는 뭐 CEO가 그냥 CEO의 어떤 그 느낌 그리고 이제 주관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판단되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이고 객관적 방법으로 해 나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고,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또 여러 이제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이런 이제 방법론들을 고민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이 이 두 가지이고요. 우선은 이제 BCG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하는 BCG의 그 성장 점유율 분석 방법부터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BCG라는 이 이름에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 다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BCG의 BCG가 뭐냐면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입니다. 이게 컨설팅 펌인 거죠.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컨설팅사가 만들어낸 이제 분석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 네이밍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성장 점유율 분석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BCG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BCG 매트릭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사업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어떤 이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방법이길래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이 매트릭스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BCG 매트릭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BCG 매트릭스가 뭔가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한 장의 장표로서 정리된 내용을 그 설명함으로써 이제 BCG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보시면은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게 그 사사분면으로 이렇게 가로와 세로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 가로로는 보니까 이제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 점유율이 이제 좌우면에 오른쪽에는 이제 낮음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이제 높음이라고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종축, 즉 그 세로의 축을 보니까 시장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슬라이드에서 이제 파란색 글씨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은 높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밑에는 이제 낮음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보입니다. 자, 이걸 이제 봤을 때 이 매트릭스는 이제 뭐 일단 뭔지 잘 모르겠으나 뭔가 이 두 가지 기준의 높고 낮음을 통해서 사사분면 상의 구획을 나누어서 뭔가를 설명하는 매트릭스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BCG 매트릭스는 이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시장의 성장률이 어떠한가, 즉 이 사업의 포트폴리오, 즉 사업의 이 그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성장률이 어떠한지, 높은가 낮은가의 정도에 따라서 사업의 부문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사업 부문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점유율이 어떠한가, 이 점유율이 높은가 낮은가, 이 부분을 이제 또 하나의 그 기준으로 이렇게 그 적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서 봤을 때 가장 이제 일사분면에 있는, 그러니까 그 위쪽이고 오른쪽에 있는 일사분면에 그 위치하고 있는 사업 부문의 특징은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면 어떤가요? 시장의 성장률은 어때요? 위에 있으니까 낮음이 아니라 높음이죠. 그 다음에 시장의 점유율은 어때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으니까 높은 게 아니고 낮음이죠. 그래서 시장의 성장률은 높은데 상대적인 시장의 점유율은 아직까지는 이제 낮은 그런 사업 부문이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문제아 1사분면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사분면에 있는 별에 해당되는 사업의 부문이 갖는 특징은 시장의 성장률도 이제 보니까 높음이죠. 그 다음에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도 또 높아요. 그러니까 성장률과 점유율 모두 높은 사업 부문은 별, 즉 저기 흰색 그 오른쪽 위에 있는 2사분면에 있는 이제 사업의 부문이 갖는 특징인 거죠. 그 밑에 이제 3, 4분면에는 자금 젖소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 보니까 성장률은 낮아요. 그런데 상대적인 시장의 점유율은 높은 그런 사업 부문이 위치하는 곳이 3, 4분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라고 적혀 있는 마지막 4, 4분면의 사업 부문의 특징은 성장률이 보니까 낮죠. 그리고 상대적 시장 점유율도 보니까 낮아요. 자, 이래서 이제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이제 분석했을 때, 즉 그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한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는 성장률이 어떠한가, 두 번째는 점유율이 어떠한가. 이거에 각각 기준의 높고 낮음을 이렇게 대응을 해서 이렇게 4사분면 내에서 각 그 기업의 사업 부문의 위치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부문별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지금 표시를 오렌지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놓은 거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사업 부문이 4개라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4개 정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뭐 3개면은 3개가 어디에 위치하는가가 그려질 수 있을 거고, 더 많이 뭐 5개, 10개면 각각의 4사분면에 뭐 어떤 특정 4사분면에는 더 그 동그라미가 많을 수도 있겠죠. 지금 요 기준에 따르면은 이제 그 뭐 문제아, 또 별, 자금젖소, 개,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표시가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아에 해당되는 사업 부문은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익은 낮고 또 수익도 불안정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현금의 흐름은 뭐 좋지 않네요. 마이너스 이거이라는, 그러니까 수익이 이제 잘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이제 사업 부문이네요. 그러면 이 사업 부문이 여기 문제아에 있는 1사분면에 있는 사업 부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략으로는 이 사업에 자금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대시켜서 그 다음 단계인 옆에 별에 해당되는 사업 부문으로 키워 나갈 건지, 아니면 수익성이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그 성장의 기대가 높지 않은 사업 부문이다라고 판단되면
접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사업 부문을. 그래서 철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전략적 선택과 이제 고민이 필요한 그 사업 부문이 바로 이 문제아에 해당되는 사업 부문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아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아가 뭐냐면 우리 뭐 뉴스에도 이제 뭐 청소년이나 이제 문제아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문제는요 영어 단어로 보면 이제 약간 말 그대로 이제 problem의 문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쓰이는 이 문제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자면 이제 problem이 아니라 이 question의 문제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정확한 이제 그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아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뭔가 골칫거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물음표. 현재는 이제 그 크게 뭐 수익을 만들어내고 이런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그런 사업 부문은 아닌데 향후에 굉장히 이제 그 크게 자라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그 도태되고 이제 철수되는 그런 이제 사업 부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보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아기인 상태. 그래서 이 아기가 이제 뭐 열심히 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훌륭한 성인으로 이제 자라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제 별로 이렇게 사회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또 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이제 사람으로 자라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바르게 이렇게 잘 성장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보자면 시기가 이제 유아기인 거죠. 그래서 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아에 해당되는 사업 부문이라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잘 클 수도 있지만 또 이 시장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도태되는 사업 부문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 사업 부문이 문제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별에 해당되는 사업 부문은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수익이 어때요?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고, 왜냐하면 성장률이 높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도 가파르게 거의 뭐 시장의 1, 2위의 선두 점유율을 보이는 그런 이제 그 사업 부문이 이제 별 말 그대로 이제 스타죠. 하늘에 있는 별처럼 떠오르는 스타와 같다. 우리 뭐 연예인도 그렇잖아요. 연예인도 막 스타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뭐 이렇게 드라마가 히트하고 해서 막 여러 매체에도 이제 막 나오고 광고도 많이 찍고 뭐 그런 이제 연예인들 스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스타와 같은 그런 이제 사업 부문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도 높고 이제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 부문. 그래서 이 별에 해당되는 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잘 나가는 사업 부문인데 그걸 주저앉힐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전략이 이제 필요한 사업 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 4분면 내려오면 자금 젖소가 있는데요. 우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캐시카우라고 뭐 이렇게 좀 들어보셨을 뭐 이런 그 단어죠. 이 캐시카우 또 우리가 또 많이 뭐 그 일상생활에서 쓰기도 하잖아요. 캐시카우가 뭐냐 뭐 이렇게 이 캐시카우가 뭐냐 하면 이제 자금 젖소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자금에 있어서 젖소가 그거잖아요. 이제 이 우유를 이렇게 생산하는 이제 소처럼 기업에 있어서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그 생산해서 기여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업의 여러 사업 부문들 중에서 효자 상품이 있는 사업 부문, 즉 히트 상품이 있는 사업 부문, 그런 이제 사업 부문이 기업의 어떤 핵심적인 사업 부문으로서 자금 조서와 같은, 돈을 벌어오는 조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 부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별처럼 이제 높고 안정적인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현금 흐름도 굉장히 높고 안정적이다. 우리가 이제 별에 해당되는 사업 부문이 굉장히 이제 떠오르는 사업 부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은 좋은데 현금 흐름은 그래도 높지는 않고 중립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별에 해당되는 그 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사업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정점에는 도달하지는 못한,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더 커 나가기 위해서는 또 자기가 스스로에게도 이런 투자가 필요한, 그래서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필요한, 더 키워 나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요구되는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오지만 또 그만큼의 마케팅 비용이 자기한테 쓰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업 부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자금 족서는 이미 이제 그 정점에 이른 연예인처럼 더 이상 이 사업 부문의 어떤 이런 마케팅적인 비용을 많이 안 써도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브랜드, 그런 이제 브랜드라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마케팅적인 비용은 좀 이제 줄여도 되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 빈번하게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그런 사업 부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별에 해당되는 사업 부문은 자기가 많이 버는 만큼 자기한테 많이 들어가는데, 이 자금 조서에 해당되는 사업은 많이 버는데 자기한테는 투자가 좀 많이 그래도 필요 없는 거니까 자기한테서 나오는 그런 여력을, 자금적인 여력을 이제 문제아에 투자를 해서 문제아에 해당되는 사업 부문을 더 키워서 스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또 그런 기여를 하는 사업 부문이 자금 조서에 위치하는 사업 부문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에 해당되는 사업 부문은 보면 성장률도 낮고 점유율도 낮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이건 이제 철수하는 전략이 이제 필요한 거죠. 철수도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이유는 철수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시점에 뭐 그냥 바로 문 닫아 이게 아니라 철수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사업 부문을 조금씩 정리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철수도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에 해당되는 사업 부문은 더 이상은 어떤 마케팅적인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대한 그동안 그래도 노력해서 알려놓아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창출되는 수익 부분까지는 이제 최대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수를 하고, 그 회수 시점에 어떤 수익이, 더 이상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시점을 이제 철수하는, 그런 시점으로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사사분면상에 점을 찍어보고 각 사업 부문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확인한 후에 그 위치에 따른 그 사업 부문의 기업의 자본 투자를 어떤 형태 또 어떤 비율로 가져가면 좋을까를 이 BCG 매트릭스를 그려봄으로써 기업의 CEO는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을 이 BCG 매트릭스가 제공하고 있죠.